네, 안녕하세요. 어, 성균관대학교 신주영입니다. 저는 임신부와 수유부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건강보험 자료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건강보험 첨부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끌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약물역학 연구실에 있는 그 PhD들과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 한정열 교수님, 그리고 차병원에 계셨고 지금은 고려대 예방의학 교실에 계시는 최승하 교수님, 또 서울대병원 김훈 교수님 등과 함께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국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했던 연구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이 모든 것들을 포괄을 합니다. 환자의 정보 그리고 진단명 정보, 처치와 관련한 정보, 처방에 대한 정보, 의료 이용에 관한 것들 그리고 건강검진 기록과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엄마와 아이를 연계할 때는 건강보험증이라고 하는 번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강보험증이 엄마에 의존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동일한 이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두 번째 경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처럼 엄마 밑에 피부양자로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아이가 연계되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이제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0% 정도 되는 임신부들이 이제 아이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제가 활용하는 자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그리고 그 중에서 전체 출산을 분만을 한 임산부들 중에서 80% 정도가 이제 아이와 연계되어서 엄마의 건강 결과, 아이의 건강 결과를 숏텀, 롱텀하게 다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3년에도 했었고,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걸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초반에 임신부에 대한 전 국민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주로 트리트먼트 패턴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트리트먼트 패턴 연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엄마와 아이의 연계 DB가 제공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는 임신부에서 고혈압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혈당 강화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항우울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중단하고 얼마나 재시작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엄마 아이 연계 DB가 공개되고 나서부터는 선천성 기형 그리고 신생아에서의 어드버스 아웃컴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벤조다이제핀과 멜포메이션, PPI와 컨제니탈 멜포메이션, 그리고 엔세이드와 네오네이터 어드버스 아웃컴, 그리고 올해에는 임신부들이 인플루엔자 백신 맞았을 때 머터널 앤 네오네이털 어드버스 아웃컴 이런 종류의 임신부에서 하는 이런 전 국민 자료를 이용한 약물역학 연구들이 현재 미국 FDA의 그 규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보통 임신부 약물 안전성 정보는 대부분 동물 실험 결과뿐이고 그리고 또 대부분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근거가 없다, 주의하라, 뭐 이런 식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판 후에 임신부들이 복용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안전성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FDA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연구들을 제약사들이 오히려 되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의 이제 그 동부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북유럽 팀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레지스트리 발달되어 있는 팀들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데이터 이용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옵니다. 롱텀 인펀트 아웃컴에 대한 연구들도 2023년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재작년에 발표한 것이 PPI 복용했을 때 아이들의 알레르기 질환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리고 임신부들이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뉴로 디벨롭먼털한 디스오더리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과
자폐 관련성을 얘기하면서 사실 약물력학적인 근거를 보면 타이레놀과 자폐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연구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 연구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성명을 발표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연구한 거는 여기 엔세이드의 네오네이트 어드버스 아웃컴 연구가 있는데 타이레놀 연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익스포저 미스클래시피케이션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타이레놀을 정확하게 캡처하는 것은 노출 오분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연구 주제로 채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항생제와 뉴로디벨롭먼털 디스오더는 자폐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BMJ에 출판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플러스 메디슨 등의 항생제와 오토이뮨 디지즈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들을 2020년부터 해서 이제 지금 5년째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임신부에서의 약물 안전성 근거라는 걸 목표로 쭉 진행하다가 시작한 것이 밸리데이션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보험 촉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때 보면 모든 것들이 조작적인 정의입니다. operational definition, 제가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임신부를 정의하고 그 청구 자료에 기록된 주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그 밸리데이션 연구 결과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글로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다국가 연구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DB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조생식술 그래서 시험관 시술하는 임신부들에서의 약물 안전성 결과 이런 연구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밸리데이션 연구입니다. 제가 임신부를 정의할 때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분만이라고 기록된 걸 바탕으로 해서 주수를 추정을 하거든요. 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라이브 버스의 경우에는 39주, 그러니까 게스테이셔널 에이지를 추정할 때 분만일을 기준으로 해서 39주, 9주가 이제 임신한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induced abortion은 10주, stillbirth는 28주, 또 spontaneous abortion은 10주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임신 주수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 팀의 연구나 그 북유럽 팀의 연구는 대부분 이 밸리데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안전성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밸리데이션 과정을 생략한 약물 안전성 연구를 해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드 스탠다드라고 비교적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임신부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임신 몇 주 차라고 입력해 주신 그 수기 정보가 전산화된 것이 질병관리청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았더니 92%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주로 하면 그래도 92% 정도 정확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주로 하면 정확도가 6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주로 하면 정확도가 97% 정도였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주 정도로 해서 민감도 분석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추정할 때 다양한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Outcome Specific Estimation,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라쏘, 랜덤 포리스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으로 시험관 시술하는 산모들의 경우에는 배아이식 날짜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드 스탠다드로 해서 또 한번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 등을 바탕으로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 쓴 것이 가장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92%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신부 그 임신 날짜 주수를 확인할 때도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써서 트레이닝 셋
그리고 external validation set을 썼을 때 알고리즘 D, 랜덤 포레스트 썼을 때 그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임신 주수를 추정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써서 임신 주수를 추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약물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는 그것에 이제 백본이 되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연구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프레그넌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어떤 DB를 사용하고 임신 날짜의 시작은 어떻게 정의하고 엄마 아이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 연구였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설문을 했어요. 섹션을 이렇게 7가지 섹션으로 다 나눠가지고 53개의 설문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을 다 모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학회가 국제약물역학회입니다. 국제약물역학회에 임신부와 수유부의 약물 안전성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미팔, 그 미팔이라고 하는 임신부에서 약물 안전성 연구하는 약물역학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한 이제 연구 그룹이고요. 그리고 그 약물 안전성을 연구하는 아시아 약물역학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그리고 유럽까지 확장해서 이 연구자 풀을 우선 만들고요. 이 연구자 풀에서 클레임스 데이터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해서 저처럼 약물 안전성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병원 EHR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는 연구자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모읍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임신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임신 주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엄마 아이의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70%이거든요. 대만의 경우에는 95%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일이 클리니션이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EHR 데이터,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역시 연계, 그리고 연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레그넌시 아웃컴, 머터널 아웃컴, 네오네이털 아웃컴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이 첫 번째가 우리나라 데이터거든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링크에 의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링크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직접 확인이 안 돼서 프록시, 대리 지표를 이용해서 활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의 DB를 다 모아서 그 DB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왜 하느냐? 다국가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임상시험만 다국가 임상시험이 아니고 약물 안전성 연구도 결국은 마지막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파워가 부족합니다. 검정력이 부족합니다. 임신부의 그 약물 안전성 결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커먼 프로토콜, 커먼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글로벌 연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연구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근간이 되는 이제 다국가 연구, 어느 나라에 어느 DB가 있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임상적인 것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는 IVF한 난임 시술한 여성들에서 약물이 어떻게 안전한지를 보는 연구이거든요. 제가 메포민이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 오늘 가지고 온 연구는 벤조다이아제핀이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IVF 시술하는 여성들이 벤조다이아제핀을 배아이식 전에 불면 목적이라든지 혹은 불안 안정 목적으로 해서 복용하던 임신부들 많이 있거든요. 2,000명이 있습니다. 복용하지 않는 사람 매칭한 환자가 2,800명이 있고요. 이 사람들에서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라이브 버트, 프리텀 버스, 스폰테니어스 어버션 이런 것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지를 약물역학 연구 설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연구입니다. 벤조다이제핀은 안전해요. 임신부들이 배아이식 전에 복용을 해도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라이브 벌스, 프리텀 벌스, 스폰테니어스 어버션에서는 PS 웨이티드 값이 렐러티브 리스크가 1입니다. 1.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임신부 약물 안전성 연구에서는 리스크 값이 그렇게 과장되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이 안전하게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논문의 결론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연구는 메폴민인데요. 메폴민, 그 아까 말씀드렸던 PCOS 여성들이기 때문에 메폴민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폴민 복용한 여성들이 2,000명,
복용하지 않은 여성들이 8,000명 정도이거든요. 이분들에서 spontaneous abortion, preterm birth, live birth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결과가 보면 1이에요. 1인데요. 이게 메프로민을 애딩하는 것이 프레그넌시 찬스를 아주 올린다는 사실은 인지적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오브 어드버스 프레그넌시 아웃컴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저도 IVF로 첫째, 둘째를 다 낳았는데요. 저도 이거 메프로민 1년 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교수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현재 매뉴스크립트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코멘트 주시면 제가 이 디스커션과 또 논문을 마무리하고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신부 약물 안전성 연구를 전국 데이터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7년 정도 프로젝트 진행했고요.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거는 Non-Live Birth Risk 그리고 International Collaboration입니다. 다국가 공동 연구 통해서 오피오이드나 안티디프레선트 이런 부분에 대한 다국가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